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강채원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목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블록체인 인사이트는요. 1부 마홍일의 코인토크 그리고 2부 실무자 회의로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1부 마홍일의 코인토크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 입문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마홍일 대표가 나섭니다. 자,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드릴 거고요. 자, 2부 실무자 회의에서는 업계 핫한 이슈들만 모아서 최전방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홍일의 코인토크의 마홍일입니다. 자,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마홍일을 치시거나 또 그 문자 013-3366-8288로 주시면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하시면 내일 또 코인 상담소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빼고 쉽게 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이제 횡보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지쳐요. 지치다 보면 패닉셀 그냥 던지고 또 시장은 또 악화되고 그러다가 뭔가 기대 심리만 바라게 되고. 하지만 이번 주에는 무언가 전주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제가 리플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조금 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격적인 상승을 보일 것 같다고 얘기했고 500원 초반대, 500원 초반, 505원 이럴 때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600원 또는 595원대에 거래가 되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한 20% 가까이 오른 거죠. 그만큼 상승이 되면 또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게 또 암호화폐가 아닌가라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더 뭔가 희망이 생기니까 저도 좋네요. 지금 생방송이지만 저도 참 좋습니다. 네, 그런 기분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 중에서 조금 비전성으로 높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쉽게 알려드리고 또 내일은 그 알트코인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비전성과 단점, 장점들을 체크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투자 기회들을 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부분들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로 바꿔주는 코인들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말을 했었어요. 실물로 바꿔주는 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린 왕자라는 동화를 다 보셨을 거예요. 다 좀 봤는데 거기서 어느 왕이 별들을 사 모으더라고요. 별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봤어요. 별들을 왜 사 모으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답변이 간단했습니다. 그냥 갖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냥 딱 떠오르는 건 금이었어요. 금은 그냥 앞에 있으면은 소유하고 싶죠.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진짜 전쟁이 나든 또는 시장이 불안한, 지금 주식시장 안 좋죠. 불안하든 이럴 때 금값이 오르는 거 보면은 안전자산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금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을 바꿔주는 코인을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코인들이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금을 이제 코인으로 금을 바꿔준다. 말은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진짜로 바꿔주는가? 진짜로 이게 시장성이 있는가? 이 코인은 급등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으로 바꿔주는 코인들은 지금 뽑아보니까 4개 정도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국 조폐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또 로얄민트라는 로얄민트 골드. 네, 굉장히 이름 이쁘죠. 네, 로얄민트 골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의 시대와 이 로얄골드민트 그 코인의 시세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왜 그러면은 코인으로 했냐? 금을 가서 사고 팔면 하면 되지. 근데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간편한 거죠. 그러니까 금 선물이 해외 선물에도 있어요. 그 해외 선물로 금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좀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거래소에 상장도 하지 못했고요. 원래 2월 이후로는 큰 움직임이 없고 거의 접은 거라고 봐도
뭐 그리고 무방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으니 사람들은 투자에 그런 뭔가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고 뭐 실패했다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직스다오라는 코인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TMTG와 비슷한 어떤 매개체가 있지만 이제 TMTG를 또 다룰 건데 요거와 좀 비슷하거든요. 디직스다오는. 자, 그럼 디직스다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디직스다오로 이제 금을 바꿔주는 코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박진성 전문가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통계분석가 박진성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금 관련 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디직스 다오를 떠올리실 텐데 사실 이 디직스 다오 자체는 금으로 바꿔주는 코인이 아닙니다. 디직스에서는 총 두 가지 종류의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디직스 골드와 디직스 다오인데 이 디직스 골드가 실질적으로 1 디직스 골드 코인당 1g의 금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하지만 현재 이 싱가포르 세이프하우스에서 교환이 가능한데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도 3곳밖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코인은 이제 디직스 다오인데 이 디직스 다오 같은 경우는 바로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 디직스 골드 코인을 이제 금 거래소에서 교환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통해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이 코인을 증권형으로 분류를 해서 모두 상장 폐지가 되었고요. 이 업비트에서도 이제 비트렉스에서 데이터를 따오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디직스 다오가 성공을 하려면 얼만큼 많은 디직스 골드 코인이 금 거래소에서 교환이 되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잘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디직스 다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어요. 근데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 거래량이 없어나 된 거 아니냐? 이 코인 망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비트는 비트렉스에서 시세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트렉스는 미국 소속이죠. 미국에서 이건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상장 폐지가 된 거예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상장 폐지가 된 게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직스 다오는 뭐 망한 게 아니다. 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하면 되고, 지금 TMTG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TMTG 코인이 금을 바꿔주는 거지만 바로 금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러니까 MDG를 바꾼 다음에 이 MDG가 이제 금이랑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TMTG 자체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 자체적으로 바로 금으로 다이렉트로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TMTG는 그냥 사업성과 흥행성,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많이 사면은 그만큼 오르고 많이 팔면 내리고 요런 그런 코인이지만 바로 MDG로 쉽게 바꿔주고 그걸 또 이제 금으로 바꿔주는 건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뭐 페트로골드인데 이 페트로골드에 대해서도 박진성 전문가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페트로에 이어서 페트로골드를 또 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국 화폐를 대신할 무언가를 이제 경제를 회복할 것을 찾고 있는데 페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었습니다. 이게 역대 ICO 중에서 4번째로 많은 금액인 8천억을 모금을 했었는데 문제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 거래소에도 상장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잘 판단을 하시고 이제 페트로 골드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트로골드, 페트로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밀고 있는 거 알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압박을 가하니까 지금 상장도 못하고 좀 빌빌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거기에 뭔가 이제 우호적인 느낌만 들어도 리플 같은 경우에 우호적인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막 600원 막 이렇게 가고 그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있고 좀 약간 그렇게 많이 팔렸어도 뭔가 행정부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힘을 못 쓴다라는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TMTG 코인이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선택을 했어요. 거래량이 많아야지 우리가 연활하게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 창출의 부분도 훨씬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음 거. 이제 이 TMTG 코인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고 내일도 알아볼 건데 오늘은 전반적인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TMTG 코인에 갖고 있는 이제 뭐 발행량 그리고 장점과
단점 위주로 볼 겁니다. 네. 자, 뭐 장점만 보면 안 되겠죠. 지금 신생 코인이고 상장한 지 거의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행량 같은 경우는 우선 100억 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진선 전문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TMTG는 100억 개가 모두 한꺼번에 발행이 되었고요. 추가적인 발행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통량인데 전체 물량의 16%가량이 이제 프라이빗 세일과 ICO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는 9월부터 매달 10%씩 락이 풀려서 현재까지 30%의 락이 풀렸고요. 그리고 회사 물량과 팀 물량인 65%는 모두 1년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케팅 물량과 주주 물량을 이제 총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유통량이 한 10억에서 최대 30억 개 가량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발행량은 100억 개지만 유통량이 16억 개다. 네, 뭐 그런 부분들 뭐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거 지금 이 코인의 발전 가능성이에요. 발전 가능성은 사실 장점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TMTG 코인은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래소는 뭐 비트포렉스 그리고 코인베네 뭐 이렇게가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기가 좀 좋습니다. 뭐 다른 IDCM이나 코인 슈퍼에 있는 부분들은 좀 거래량이 낮고요. 비트포렉스는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TMTG가 갖고 있는 장점 딱 뽑으면은 사실 로드맵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로드맵. 네. TM의 이제 장점에서는 로드맵. 뒤에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네. 로드맵적인 부분에서 사실 모든 신생 코인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장인 거죠. 네, 상장을 언제 한다 그랬다가 루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제 TMTG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관심이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상장에 대한 로드맵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거의 다 지켜서 상장을 계속했어요. 네, 상장을 쭉쭉쭉쭉 하는 부분들. 자, 그리고 우선은 금이라는 부분들이 좀 대중성이 있죠. 네, 대중성을 가진 어떤 금을 바꿔준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뭐 이 게임 회사에 뭔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뭐 이게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단순한 거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금이라는 거는 조금 더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술력으로 밀어붙이는 코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으로 밀어붙이는 코인 같은 경우 기술에 대한 미비한 점이나 개발이 좀 루즈가 되면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거나 큰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완전 뭐 상장도 못한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 MDG로 바꿔준 다음에 금으로 바꿔버리는 그냥 익스체인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기술적인 부분으로 사실 어떤 부분들이 뭐 공격받긴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가 매력을 느끼는 부분들은 좀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를 상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기 상당히 높게 샀어요. 자, 그렇다면 TMTG의 기본이 뭔가요? 말 그대로 그 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금으로 바꿔주는 부분들을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면은 말대로 코인을 사서 금으로 어떻게 바꿔?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이 코인을 DG로 바꿔줍니다. 네, 그걸 바꿔줘요. 그냥 어느 거래소든지 코인을 사서 DG로 바꿔요. 그러면 이 DG는 MDG는 이게 MDG인데 MDG로 바꾸면 MDG로 바로 한국 금거래소 3M에서 금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금거래소 3M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 자체가 큰 스캠이 돼버리겠죠. 한국 금거래소 3M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내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 3M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통량과 뭐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박진선 전문가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 현재 한국 금거래소 3M 같은 경우는 국내 금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금 유통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현재 일 평균 500억에서 600억, 연평균 한 4조 정도 가량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뭐 사실 계속 변동이 되죠. 금을 어떨 때는 돌잔치 많이 할 때 많이 사고 팔기도 하고 또 골드바가 많이 유통되는 그 시즌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뭐 금으로 바꿔주는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래량이 확충되어 있는 한국금거래 3M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금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 네, 그리고 다시 금을 주면은 TMTG로도 바꿔준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왜? 네, 왜라는 거를 저는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왜 바꾸냐? 자, 거래를 원활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네, 금을 사고 싶은데 금으로 빨리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사기보다는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사서 그리고 그거를 MDG로 바꿔놓으면 그게 바로 금이랑 똑같이 움직이니 금이니까 뭐 사실 금을 사는데 굉장히 빠른 거죠. 네,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 지금 상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홍콩 또 스위스도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금이라는 부분의 안전자산을 부분으로 뭔가 갖고 싶거나 사고 싶을 때 TMT를 통하면 훨씬 더 빠르게 유통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뭐 장점이고 대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지금 발행량과 유통량도 체크를 해봤는데 우선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회사 보유분이고요. 유통량 자체가 엄청 크지 않아요. 이 발행량과 유통량의 그 주주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제 체크적인 부분들은 박진성 전문가가 쉽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물량은 회사와 이제 주주 그리고 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와 팀 물량은 전체 1년 락이 걸려 있고 그리고 팀 물량, 주주 물량 같은 경우는 전체 유통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마케팅 비용으로 나머지가 쓰였는데 이 마케팅 비용은 사실 현재까지 한 50%가량 쓰였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물량도 그리고 회사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라는 게 신생 코인들이 사실 회사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엄청난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리스크예요. 네, 왜냐하면 회사에 던지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1년을 락을 걸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내일 직접 어떻게 락을 걸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직접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먼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장점일 수 있겠죠. 왜냐 모든 코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ICO 가격 대비 시장이 엄청 그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TMTG 가격 자체가 30원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봐보니까 뭐 32원, 3원 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는 프라이빗 했을 때 30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근데 그 ICO를 시작하거나 프라이빗 했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코인들은 사실 다루려고 하진 않고요.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깨지 않는 그렇다면 그 가격보다 더 싸게 산 사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주주겠죠. 회사예요. 회사는 사실 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물량이 묶여 있다면 어떤 기지 가격 자체가 지지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건 사람들이 심리로 움직이는데 많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데 자기가 산 가격보다 손절하려는 물량은 많이 없어요. 근데 최초로 판 물량 자체가 상당히 그 밑에 많이 이제 30원이라고 친다면은 요 가격이 프라이빗 가격이고 요 가격을 깨지 않고 위에서 놀았다면은 요 가격 밑으로는 팔려는 생각이 사실 적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내가 오늘 생방으로 TMTG 다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TMTG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그 TMTG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뭐 단점일 수도 있고요. 개선 사항일 수도 있고요. 꼭 해야 되는 거. TMTG는 말 그대로 골드로 바꿔주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 거래소가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12월 말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12월. 자, 12월 말에 시작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아직은 TMTG를 가지고 바로 금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12월 말에 많이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실질적으로 코인을 사서 MDG로 바꿔서 금으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여지겠죠. 이게 진짜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내가 산 코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직은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트코인도 사실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이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사거나 팔거나 하는 부분들이 막 약하잖아요. 하지만 코인으로 금으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막 보여진다면 어떻겠어요? 상당히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이 갖게 된다면은 처음에 말했던
말했듯이 4가지의 금코인들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제가 홀더들을 확인해 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많은 홀더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금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흥행 여부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처음에 팔렸던 프라이빗 가격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 가격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 위로는 매수세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드는 부분인데요. 자, 우선은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가 원활하게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원활하게 오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가 오픈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보안이죠. 보안적인 부분이 디지털 고인지 자체가 만약 해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공격을 받게 되거나 했을 때 만약 거기가 털리면 다 털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안성들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나오는 부분은 좀 예측 사항이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골드 익스체인지가 오픈하고 보안력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금거래소 3M에서 지금 바꿔주는 건데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바꿔지는 그런 거래소들과 많이 협약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상당히 좀 더 힘을 발할 수 있고 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급등력 여러 가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반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현재 TMTG가 이제 갖고 있는 단점적인 부분, 이거는 제가 바라는 거고요. 단점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우선은 국내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다는 부분들, 다 해외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 비트를 사서 보내야 되는 거죠. 만약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좀 더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직접 물어볼 건데 우선은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 오겠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전에 지금 기업 탐방을 하면서 TMTG 기업도 이제 탐방을 쭉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냥 오픈해 놨더라고요. 네. 사무실을 오픈해 놓고 또 이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또 위치는 이제 교보타워 옆에 그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가서 이제 오픈을 해놓고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번에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할 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이 성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그냥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결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크립토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뭐 이런 TMTG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전 세대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TMTG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크립토 에반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TV보다도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막 구독자가 19만 명 이런데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제 TMTG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좋게 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TMTG가 갖고 있는 좀 커뮤니티적인 힘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체크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갖고 있는 이제 TMTG 코인의 파트너십인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제 해피머니. 네, 해피머니 그리고 한국 금거래소 3M은 방금 말씀드렸죠. 자, 해피머니와 왜 협약을 맺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사용하는 코인으로 대중성을 갖고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게도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금이랑만 바꿔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우리가 실생활에도 쓸 수도 있게 만들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로 봐보니까 명품, 그러니까 시계 명품들, 네, 그냥 기억이 안 나요. 롤렉스나 이런 것들도 바꿔주는 부분들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같이 디지털 월드 익스체인지가 했을 때 거기다 명품 시계도 바꿔준다고 하니까 실생활에도 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가 되니까 괜찮다. 그리고 가격이 처음에 팔았던 가격은 지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네요. 자, 이거 로드맵인데 로드맵에서 다 보면은 다 상장이에요. 상장. 근데 상장이라는 부분들을 사실 다 지켰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는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네, 체크 그냥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제가 본 거는 이제 스위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넥스 상장이라는 부분들도 나왔는데 아시아 최초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세계에서는 또 이제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 코인들은 또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코인이거든요. 토종 코인인데
스위스 쪽에 또 상장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번 그래도 많은 부분들로 그 활성화시키고 있다. 자, TMTG에 대한 자세한 더 내용들은 또 내일 코인 상담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블록체인계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방송이죠.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크립토씬에 치열하게 열일하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장 박재준 대표님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실무자 회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 주간 회의록에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자,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협회 등 3개 센터에서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우선 제기가 되고 있는 안건이 올라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안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이 카카오 클레이튼과 협업해서 내년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죠. 이 지닉스가 정부 규제 결국 이 지닉스 크립토 펀드 2호 출시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안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채굴이 막대한 전력 소모로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에 업계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안건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저희 오늘 어떤 안건들 살펴보면 좋을지 제가 먼저 좀 두 분께 한번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안건 얘기해보면 좋을까요, 저희? 오늘 안건 다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다 너무 재밌죠? 네, 일단 이번 주에 IEO 가이드라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이제 실효성을 떠나서 그렇죠. 이제 재밌게 이제 본 사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게임도 이제 블록체인이 잘 되려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필요한 내용이고, 예, 뭐 3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 뭐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특히나 이 빅소닉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좀 3번이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떠실까요? 네, 좀 같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관심이 좀 많고 얘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IEO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저희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IEO 가이드라인 나온 것을 보면 네. 이제 메인넷을 보유하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술 책임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느냐, 또 그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냐, 또 그게 가동이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되느냐, 완결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수를 놓고 그 점수 기반으로 그 점수가 넘어가면 15억 이상, 안 되면 15억 이하,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또는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시장이 다음 단계로의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메인넷을 보유하는 어떤 이제 체인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플랫폼 코인들을 기반으로 그렇죠.
대비 활성화돼야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거 보면 이 토큰들, 다시 말하면 메인넷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기술력보다는 마케팅과 아이디어, 기획 중심의 체인들에게는 굉장히 박한 입장을 박하죠.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넷 경쟁하는 시기는 이미 좀 지난 상태고, 기술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그렇죠. 힘들죠. 다음 단계의 메인넷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좀 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아이오 가이드라인은 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보다는 저도 또 이제 지닉스의 이 암호화폐 펀드가 취소됐다라는 거에 네. 약간은 좀 흥분도 되고, 그렇죠. 이게 꼭 이런 결정이 났어야 하는가라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그렇죠. 세계적인 움직임들을 보면 네. 충분히 그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거든요. 장치들도 이미 시험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 두 가지 안건에 같이 의견을 줍니다. 자, 의견이 비슷비슷한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두 분이 이 지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분을 픽해주신 안건은 지닉스 2호 펀드 위협인가? 블록체인 정부 규제는 어디로 가나 하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깐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 한중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진 지닉스가 지난 9월이었죠. 이 최초로 펀드형 거래소 토큰 GXG의 크립토 펀드 1호를 공모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1,002달을 모았는데 12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실제로 성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지닉스가 이제 크립토 펀드 2호를 공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금융당국이 이 지닉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는 언론 사실이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결국에는 이 지닉스가 상품 출시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이 암호화폐 펀드가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또 펀드 운용사나 판매사 등이 이제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우선 현재 상황을 저희가 좀 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부재한 상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 지닉스 사례가 왜 이슈화가 됐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 오늘 이제 거래소를 입장을 대변하시는 이 신진욱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뭐 거래소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기는 그렇죠, 조금 어렵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4분기 중에는 네. 이제 아이오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 거래소의 이제 목표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내년 1분기에는 네. 또는 이제 내년 중에는 아무래도 코인 수가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간접 투자가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간접 투자란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려고 저희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닉스 대표님은 알지 못하지만 페이스북에 워낙 뭐 어깨 훌륭한 이야기들 이제 훌륭한 많이 분이세요. 주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게 있고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제 저도 업계 사람으로서 이제 궁금하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뭐 그런 중국들의 모습들이 잘 접목돼서 한국적인 게 어떤 게 나올까 많이 궁금했었던 건데 네. 생각보다 완전히 이제 전공법으로 딱 이름도 펀드라고 딱 그렇죠. 지어져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엔 펀드란 이름은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쪽은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네. 딱 전공법으로 딱 찌르시니까 네. 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좀 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002더 정도로 네. 굉장히 작은 모금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네. 진스 대표님이 내가 한번 이 독버섯 한번 맛을 한번 보겠다. 아이고. 죽는지 안 죽는지. 네, 한번 이렇게 맛을 한번 살짝 이제 보신 것 같고, 괜찮네 하고서 다음 스텝을 이제 나가실 때 딱 이제 그 제재가 있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걸 이제 봤을 때,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나 보다 네. 정도에 대해서 업계에 그 시범을 딱 보여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의미한. 중단되긴 했지만 그 액션 자체가 굉장히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근데 이게 생각하시나요?
그 1호는 되고 2호는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1호 할 때는 네. 아무 제재가 없다가 2호 때 제재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근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요건에서 제닉스도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 법무팀에서 이제 그 절차를 밟고 확인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그렇죠. 모집 금액이라든지 네. 참여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검찰로 넘겼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좀 안타깝죠. 지금 안타깝죠. 상황에서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제 크립토 펀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상품이 나왔고 시장에서 이제 회자가 됐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지닉스에서 만들고자 했던 이 펀드는 토큰으로 이동화되는 펀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전 세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펀드들은 암호화 자산, 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피앗 머니를 받아서 운용하는 자선 이제 펀드인 거지. 네. 지금 지닉스처럼 토큰으로 이동하는 펀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최초란 말이죠. 어쨌든. 네. 그러면 자 지금 이게 토큰으로 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것에 실질적인 운영 실시간 확인부터 또 그 이익을 누가 보고 어떻게 거래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펀드가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이 토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것만큼 좋은 유동성 확보가 또 어디 있겠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사례가 벌금 나왔죠. 나왔던 사례가 네. 이게 뉴욕주에서는 이 암호화폐 이제 패깅되는 거죠.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네. 또 한쪽에서는 펀드에서 그 펀드를 어떤 내용을 어떤 코인에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만 불의 벌금이 나오고 맞아요. 또 어떤 데는 브로커의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했다고 해서 또 벌금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기를 이제 과도기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이제 이 지닉스에서 시도했던 이 토큰 기반의 이 펀드는 그들과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달라요. 성격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장점들을 좀 봤으면 어떨까. 네. 이런 아쉬움이 첫 번째로 좀 남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방금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상품 자체 그리고 금융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아까도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닉스 입장에서는 1호는 괜찮다가 2호 때 제재가 걸려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두리 펌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의 지자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펀드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런 제재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상품 자체로만 봤을 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나 흥행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는 게 이제 그 GXG 토큰이 공모 당시보다 뭐 10배 이상이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으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상품 자체에 대한 좀 두 분의 의견과 이렇게 좀 금융 당국에서 낸 뭐랄까 결정 가이드라인을 뭔가 제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정말 있는가? 근데 지금은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규정 하나하나를 어긴 건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 펀드가 왜 그런 문제가 되고 하느냐는 네. 기본적으로는 아직 이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품이 놓아두게 되고 2호, 3호 되고 확장되게 되면 네. 마치 정부 정책이 이 어떤 하나의 새로운 신규 상품에 신규 금융 상품에 끌려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 정부에서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1호에서 그렇게 높은 인기가 없었다면 아마 2호에서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1호의 분위기로 봐서 2호가 되면서 회자도 많이 되고 그때 12대 1이었고 규모도 만약에 이번에는 더 크게 간다고 하면 이때는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끌려다니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피해 사례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연결될 될 수도 것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한지는 좀 모르겠지만 뭐, 네. 일단 중요한 건
그 펌핑이라고 하는 작업들이 아주 단순하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미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어떤 규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자산으로 법적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수익형 증권이니 또는 자산형 토큰이니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것도 정리가 안 됐고. 근데 그 정의조차,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개체에 대한 정의조차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제도, 뭐 지금 쓰셨던 그런 펌핑이라는 용어, 가두리 펌핑이냐 아니면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렇죠. 그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아직은 그걸 얘기하기 위한 섣불리 얘기를 달고 이제 시작하는 순간 이 안에서 뭔가가 다 인정되는 순간으로 가버리거든요. 지금 그렇죠.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는 네. 대부분의 대화의 방식이 그래요. 뭔가 사전에 정의된 거에 대한 동의는 없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 아 그럼 이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렇게 금융당국과 이런 검찰의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신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뭐 금융당국과 검찰의 스탠스는 제가 잘 모르고요. 뭐 네. 어쨌든 항상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이제 간절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폐냐 자산이냐 네. 이런 정의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펀드까지 이제 가버린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진화를 확 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막 뛰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아직 이게 정의가 없었지만 네.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일단 뭐 그 지닉스의 시도가 성공을 하거나 제재가 없었다면은 우후죽순으로 비슷하거나 이제 불법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지닉스의 시도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2호던 3호던 그 상황들을 조금 주셨다면은 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짝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성숙했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렇죠. 좋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네.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 예. 네.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왔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일단 네. 우선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방금도 잠깐 센터장님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이런 지닉스의 방식이 해외에서는 괜찮을까요? 저는 해외에선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네. 이 자산 자체가 크립토라는 그 자산 자체가 네. 이게 국적도 사실은 애매하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나라에 이제 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뭐 유엔의 법을 받아야 되는지 지구의 법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네. 무언가 이제 정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이거 제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 상황에서 접근을 한다면 네. 사실 이게 뭐 그 어느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입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토큰이라는 게 기존에 자산 운용을 하거나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나오면 그게 얼마 운용해서 이번 달 또는 이번 분기, 이번 반기, 이번 연에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유저들이 그걸 알기도 어렵고 어려워요. 예, 간단한 내용의 공시만 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게 토큰이라는 게 들어가면은요. 네. 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어디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연동되고 있고 이 모든 이력들이 다 트래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또 기술적인 장점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샌드박스라는 개념도 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샌드박스가 이제 간단히만 설명드리자면 뭐 이제 원래 이 단어라는 이 샌드박스라는 개념은 이 아이를 이제 이 모래박스죠. 거기에 이제 아이를 놓게 해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끔 한다는 데서 비롯돼가지고 이제 샌드박스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홍콩에서 그걸 좀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래소에서 금융상품을 만들거나 거래하거나 할 때 이 샌드박스 제도를 좀 적용을 해서 정부에서 정식으로 상품화하거나 제도화하거나 할 때는 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샌드박스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어떤 상품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이런 것들까지는 위법성 없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상품을 내놨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아 이거 괜찮았어요? 이 상품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다시 정부가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또 내놓죠. 어떻게 보면 안전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계속 해보는 혁신적인 거죠. 시도를 그렇죠. 제고하는 네. 거죠.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업체들은 그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4분기에 정말 좋은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이후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내놓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자,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와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래소에서 이런 금융상품 또는 토큰 기반이든 아니면 피아트머니든 간에 그런 새로운 상품들을 거래하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세계 최초잖아요. 어쨌든 네. 이제 이런 거를 샌드박스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정해진 선택받은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신청을 해서 요건에 충족한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샌드박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에서도 이미 일본하고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홍콩. 홍콩이나 유럽의 네.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는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시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닉스 펀드, 그러니까 암호화폐 펀드라고 해서 2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펀드 자체도 이런 어떤 샌드박스 네. 제도를 적용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이후라도 또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ICO 관련돼서. 네. 이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에도 이런 관련된 것들, 바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면 바로 따라올 만한 어떤 안건들, 그런 제도에 대한 샌드박스, 이런 것도 함께 검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속도가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상당히 스피드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스탠스라든지 규제 방침이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제 지닉스 이 펀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두 분께 제가 한 줄 평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대표님 한 줄 평 먼저 주실까요? 네, 업계야말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제도들이 간절한데요. 네. 어쨌든 그 업계의 이런 작은 시도들을 예쁘게 봐주셨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업계의 작은 시도들을 좀 부디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박재준 센터장님의 한 줄 평도 좀 여쭤볼까요? 예, 저 오늘 한 줄 평은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한국이 그 암호화폐 관련된 뭐 거래소 트래픽이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된 해시라든지 여러 면에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네. 2위, 3위 막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전 세계 1위에 트래픽을 했던 기록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 그 기회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의 시험의 장이 되고 그래야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으로 제가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왜 항상 다른 나라에서 만든 개발한 시도한 상품만 팔아야 하나. 우리도 거기서 좀 탈피하면 어떨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do no harm이라고 하죠. 해가 되지 않는다. 이 정부가 부디 혁신의 이 시도는 좀 재고를 하되 불법만 뽑아내면서 부디 건강한 투자 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이 국내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 정부 규제의 가이드라인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